오늘 오전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했던 내란 당시 그날 밤 국무회의 이후에 참석했던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명을 하라라는 정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송미령 현 농림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정언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분 뉴스 강지우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오늘은 한독수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7차 공판이 있던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한덕수가 그 당시에 내란 당일날 밤에 적극적으로 장관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라는데 그 내용 누구의 증언으로 나왔습니까? 내용까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송미령 장관에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상민과 박성재가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가지고 이거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구 부속실장은 사인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 사인을 가지고 오자 한덕수 총리가 이거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참석하는 것을 서명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최상목은 일은 하겠지만 나는 서명하지 못하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에 최상목도 동의를 했지만 사인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국무총리였던 이제 한덕수는 이거 사인 그냥 단순히 참석에 대한 확인 정도다라고 이제 의미를 축소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덕수 역할이 그만큼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송미령 장관은 먼저 이 울산에서 김장 관련된 행사를 했었는데 이상민 장관은 먼저 서울로 올라갔었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연락을 와서 대통령실로 오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한덕수 총리는 송미령에게 전화를 해서 빠르게 들어올 수 없겠냐라고 이제 재촉을 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 이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게 이제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재촉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는 적은 처음이었다라고 송미령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자, 그럼 송민영 장관이 이제 국무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이것도 설명했다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송미령 장관이 들어가니까 이제 윤석열이 국무위원 11명이 다 모인 줄 알고 대접견실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 잡아놓고 정적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은 다시에 접견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최상목이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윤석열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상계엄을 말렸더니 준비가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후에 한덕수에게 50년의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최상목이 실제로 이제 윤석열과 똑대를 하는 자리에서 본인은 어쨌든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해서 허탈하게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한덕수가 옆에 또 있는데 한덕수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이거 뭐 경고용어로 계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제 내용으로 지금 정언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나온 최상목이 추가적으로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발언을 했다는 것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이후에 이제 오영주 장관이 국무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도착을 하자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걱정은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계엄을 하러 가요. 근데 이 시간이 약 2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을 말리던 사람이 전혀 없었고 반대 의사를 실제로 내비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반대했겠지만 실제 나서서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었다. 최상목도 그렇게 했지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했고,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다시 돌아왔다죠. 그때는 어떤 발언을 했다고 오늘 정언이 나왔습니까? 네, 그 당시에 선포한 이후에 윤석열은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 행사 일정을 대신 가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윤석열은 경고성이다, 일회성이다, 당일만 하려고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게 본인이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 대통령 행사 일정을 가라고 부탁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에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사에 가라. 나는 이제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 계엄군과 함께 뭔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반 행사는 이제 한덕수에게 참여를 독려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 국무회의 이후에 그 참석했던 그 장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우선 그 반응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사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과 박성재가 불러 가지고 사인을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독수는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참석하는 것을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상목은 "일은 하겠지만 서명은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이제 송민영 장관의 증언에 의해서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최상목의 그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인은 못하겠지만 일어나겠다라고 했다는데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예비비, 국회 예산 차단, 비상계엄 비용 확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도 오늘 송민영 장관이 직접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송민영 장관은 지금까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번 내란 관련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오늘 재판 과정을 보니까 그것인지 아닌지도 좀 구분을 하기 어려웠다는 게 지금 강조 기자의 현장 분위기 설명입니다. 그 내용 좀 부가해 주시죠. 오늘 송미령 장관이 울먹이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국민들께 송구하고 영문도 몰랐고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1분에서 3분 동안 대통령이 통보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기력감과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결과적으로 11명이 채워져서 자리를 앉았다가 나왔다. 비상계엄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안타까운 생각이다. 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진관 부장이 탁 집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들 모여 있었고 비상계엄하고 집에 갔는데 현실과는 너무 다르지 않냐.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고 말하는데 국회에서 해제되고 와서 한 거 아니냐라고 우선 대답을 했고 성미령 장관은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 총리님께 잘 이끌어 주시라, 지도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뒷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국무회의가 마무리되고 나서 아무렇게도 본인이 이제 반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송미령의 그런 회한이 눈물로서 이제 이렇게 오늘 표현이 됐는데 부장판사였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반대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상황을 다 보니까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끌려간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질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송미령 장관이 마지막에 했던 발언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 총님님께 잘 이끌어 주시라, 지도해 주시라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인 알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상계엄이 이미 선포되고 내란을 막지 못했으니까 한덕수에게 알아서 뭐 조치를 하고 뭐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뭐 끝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판에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은 반대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총리님께서 우리를 잘 이렇게 지도를 해줘 가지고 비상계엄을 반대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게 이 송미령 장관의 워딩이었는데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이 재판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비상계엄을 위한 지도인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지도인 건지는 이 추후에 따져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민영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도 이제 중용이 된 상태여서 그 사람이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당시에 본인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송민영 장관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